아이의 잘못을 지적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아이의 자존감을 낮추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의 성적을 가진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이거 하기로 해놓고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지 않냐, 동생이 보고 뭘 배우겠니, 이런 식의 비난이 섞인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요. 상위 0.1% 아이들의 부모님은 대화 방식이 달랐습니다. EBS 다큐멘터리 교육대기 위해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아이를 존중하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어제처럼 밤새서 게임하지 말고 계획표를 세우면 도움이 되지 않겠니? 물론 아들의 답변은 계획표를 지킬까요? 였지만 동요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나가시더라고요. 유대인들이 뛰어난 건 유전자가 아니라 교육법 때문이다 라는 말처럼 부모님의 대화 방식에 따라서 아이의 성장이 좌우된다고 하니 저도 아이를 교육할 때 잘 인지하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아이로 키우기 위한 대화 방식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옥스포드대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는 조지훈 교수님이 쓴 책 공부 감각 10세 이전에 완성된다 에서는 대화가 없다면 학습도 없다라고 하면서 3가지 대화 방식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말을 멈추게 하지 마라. 부모가 아이의 모든 말에 동의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말을 들어주기는 해야 한다. 아이의 말을 한두 마디만 듣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방식은 특히나 위험하다고 해요. 만약 안 된다고 말하고 싶더라도 우선 말을 다 듣고 나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천천히 이야기해주면 아이는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아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기다릴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또 아이가 어른들과 즐겁게 어울려서 대화하는 시간은 아이의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문화로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저도 아이들에게 경제를 가르칠 때 어리다고 치부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해주면서 대화를 했더니 아이들이 그만큼 어휘력도 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자신이 아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엄마와 대화가 안 된다면서 선생님이 엄마에게 비트코인을 알려주면 안 되냐고 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이렇게 어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아이들은 배운 걸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표현할 수 있고 거리낌 없이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기 때문에 공부도 더 깊게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넘어질 때 칭찬하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면서 칭찬이 강조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또 과도한 칭찬은 경계하라고 하죠. 과도한 칭찬이 아이들에게 자만심과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인데요. 아이에게 정말 칭찬이 필요한 순간은 넘어지고 실수했을 때라고 합니다.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부모로부터 듣는 칭찬은 평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실수했을 때 나도 속상한데 부모에게 혼나기까지 한다면 불안과 두려움은 더 커지겠죠. 격려와 위로가 섞인 믿음은 아이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절도 할 수 있는 아이가 똑똑하게 자란다. 아이는 부모와의 존중받는 대화를 통해서 거절하는 법을 배운다고 해요. 저희 세대는 질문과 토론이 뭔가 상대를 공격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부모와 질문과 토론을 하는 시간을 보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유대인의 교육 방식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지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무려 40%나 배출했고요. 미국 국내 총생산의 20%를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갓난아기 때부터 경제교육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유대인 하브루타 교육을 전파하셨던 분들 중 한 분인 전성수 교수님의 유대인 하브루타 경제교육 책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학교에서 뭘 배웠니? 라고 물어보는 반면에 유대인 부모들은 오히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을 했니?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궁금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바로바로 묻도록 함으로써 수줍어하는 학생은 절대 배우지 못한다는 교훈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적 호기심이 가득 차 있고 질문하는 걸 꺼려하지 않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AI 시대에는 질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 연결이 되네요. 그렇다면 하브루타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건지 1대1로 짝을 이뤄서 질문과 토론을 하는 방식인데요.
하브루타 질문 만들기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전성수 교수님의 저서예요.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한 훈련으로 한 문장에 30개의 질문을 만들게 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가난쟁이였던 벼락부자가 있었다 라는 어떤 이야기의 첫 문장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내면 가난뱅이는 무슨 뜻인지, 왜 그냥 부자가 아니고 벼락부자라고 표현했는지, 가난뱅이라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벼락부자는 어떤 방법으로 될 수 있는지, 가난뱅이와 부자의 생활을 비교해본다면 평소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부자가 되고 싶은지, 빈부와 행복은 어떤 관계가 있을지 등등 30가지 이상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참고하셔서 질문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하브루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이 질문하는 연습을 했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질문과 토론을 몸에 익혀서 성인이 돼서도 한 가지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해법을 찾고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해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대인들이 경제관념이 발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어릴 때부터 일상 속에서 숫자를 생활화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는 보통 오늘은 날씨가 덥네요, 날씨가 어제보다는 포근해졌네요 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섭씨 36도예요. 어제보다 섭씨 12도가 올라갔네요. 이렇게 숫자가 일상에서 익숙하고 친밀하기 때문에 계산이 정확하고 돈벌이의 기회를 잘 포착하게 됩니다. 마트에 가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경제대화를 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죠? 저도 유대인의 경제교육 방식을 많이 접목하고 있는데요. 수업에서 질문과 토론을 유도하면서 경제의 기초를 닦고 용돈교육도 유대인 가정의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투자와 창업까지 특히 더 강조합니다. 오늘 똑똑한 아이, 상위권 아이로 키우기 위한 대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꼭 기억해야 할 건 첫째, 아이를 존중하고 믿어주기. 둘째, 잘못된 점을 지적할 땐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기. 셋째, 질문과 토론을 통한 대화 나누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경제교육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영상을 참고로 봐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